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이제 이벤트에 당첨돼서 왔습니다. 되게 차분하세요. 영상 많이 찍어보신 것 같은. 그렇진 않습니다. 차량에 되게 많은 게 되어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튜닝 내역 조금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JB4를 통해서 이제 칩 튜닝이 되어 있고요. 바그너 인터쿨러나 아니면은 흡기 그리고 배기까지 되어 있고 500마력 정도 휠마력 기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차량 처음 구매하실 때 3.3 스팅어를 구매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에도 제가 튜닝차를 많이 탔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생각하면서 투도어에 대한 갈망이 좀 제한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의 GT카죠, 사실. 예, 그래서 트윈 터보기 때문에 많은 출력을 올릴 수 있고 가족들이 같이 탈 수 있는 차를 보게 돼서 선정됐습니다. 또 후보 차량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후보 차량들이 예를 들어 카마로나 G4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투도어를 좀 갖고 싶었는데 현실에 부딪히. 자, 보시면 저는 일단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타케다라는 흡기 킷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걸 보니까 순정 덕트 라인을 활용해서 박스 사이즈를 되게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디자인이 보여요. 이거 효율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마디를 흡기 킷으로 시작하는 거 보면 이 차가 막 그렇게 평범한 차는 아니에요. 말씀으로는 휠 마력으로 510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600마력짜리 차라는 얘기죠. 국산차가 순정의 카테고리를 유지하면서 600마력대를 찍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오일캡 알루미늄으로 바꿔놓으신 거 흡기 킷 해놓으셨고, 요것은 아는 분들은 아실 그것입니다. 미시모토 하면 또 이 냉각 파츠 중에서는 명품이에요. 미시모토에서 나오는 1.3바짜리 캡으로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순정은 아마 1.1바 뭐 이래요. 그래서 요 정도 출력에서 잠깐 과압이 걸릴 때마다 뿜어버려요, 순정은. 그래가지고 압력 캡을 좀 더 압력이 높은 걸로 바꿔주면 조금 더 버텨줍니다. 근데 대신에 뭐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1.3바짜리 캡 같은 경우는 국산차들 순정은 이런 클램프 타입으로 돼 있어요. 혹시라도 얘가 이탈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저런 캡을 사용해서 냉각 라인을 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하려면, 라디에이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호스 클램프 정도는 반도 형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게 터질 만큼 차를 운용할 수는 없어요, 도로에서. 이건 레이스 상황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주절주절은 그만하고 일단 하체 점검 한번 해볼게요. 역시 KW는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최고의 소스. KW는 V1, 2, 3하고 그 위에 클럽 스포츠라는 이제 라인업이 있고, 클럽 스포츠가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가장 높은 라인업이에요. 근데 금액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V3 정도만 해도 세팅 폭이 엄청나게 넓고 로드 홀딩도 좋고 짱짱한데도 승차감이 좋아요. 몸에 부담이 안 와. 그런 점에서 KW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배기는 지금 준비할 킷이라고 하십니다. 듀얼로 나가고 아마 이 안에는 X 형상이 들어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리를 들어봤을 때 얘네 이거 볼트 바꿨네. 젠쿱 때는 정나사가 아니고 반대 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젠쿱 미션 내릴 때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야 잠깐만 그러고 봤는데 쪼이고 있었어. 이걸 세보니까 영나사야. 무슨 이딴 짓을 하냐, 이거 연탄. 독일 애들도 이런 거 안 쓰는데. 근데 정나사로 다시 바꿨네요. 역시 의미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산차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시도도 하고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일단 우리 하체 부품부터가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런 되게 하찮은 건데 이 핀이, 국산차들 핀이 진짜 빼기가 짜증났어요. 막 십자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그거 십자 돌려봐야 파이고 안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결국 나중에 열받아서 가위 찔러서 그냥 잘라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핀 이런 것도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핀으로 디자인들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 언더 패널도 공기역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산차들은 그게 되게 인색했었단 말이지. 이거 전부 다 공기 유도해서 보내주는 덕트란 말이야. 다만 방향이 조금 다른 게, 독일차들 같은 경우는 언더 패널에 덕트가 뚫려 있다 그러면 배출 방식의 덕트가 뚫려 있어요. 근데 얘는 빨아들이는 덕트예요. 독일 차들이 왜 배출 덕트를 쓰냐면, 본넷은 꽉 닫혀 있죠.
언더패널 싹 덮여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 앞에 넓은 흡입구에서 들어온 공기가 나갈 구멍이 여기밖에 없어요. 배출을 더 잘 시켜주려는 노력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들어오고 밑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공기가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 전방에 이제 대용량 인터쿨러 달려 있고 순정 브라켓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서 볼트온 킷이 좋은 점이 되게 깔끔하게 장착이 돼요. 순정처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순정 같잖아요. 나 득템했다. 뭐야 이거? 배기너트인데? 여기 있다. 이거 배기용 같은데 자석이 안 붙는 게? 셀프로 작업하시다 떨구셨답니다. 챙겨드려야겠다. 스팅어 같은 경우는 너다섯 번 타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차가 운전하기가 되게 불안했었어요. 롤센터가 좀 잘못된 느낌? 차가 자연스럽게 한쪽 서스가 꺼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롤링이 아니고 차가 공중에서 도는 것 같은 롤링이 생겨요. 그거는 롤센터 설정이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전체적인 롤도 굉장히 크고 근데 차 중량 대비 활대를 봤을 때 제 엄지보다 얇습니다. 아 그러네. 이 정도 중량의 후륜차면 전륜 활대가 이 정도 두께는 들어가요, 보통. 그래야 고속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근데 어쨌건 대한민국은 규정 속도가 110km 이상인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아마 스테빌라이저만 바꿔줘도 운동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면 BMW로 치면 후륜에나 들어갈 법한 얇은 활대예요. 그럼 뒤도 한번 가서 볼까? 뒤는 아예 없죠. 악셀링 할 때마다 뒤가 이렇게 푹푹 꺼지는 것처럼 차가 눕는 모션이 취해지는 게 이런 차입니다. 스팅어를 설계할 당시에 이 차의 컨셉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승차감 좋은 GT카로서 혹은 뭐 이제 좀 젊어 보이는 아버지들을 위한 패밀리카 정도로 만든 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악스러운 차로서 설계를 한 게 아닌 거가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못 볼 뻔했네. 우측 터빈에 누유가 살짝 있어요. 아, 저거는 맘먹고 보지 않으면 보기 힘들 위치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있는데 터빈이 이상이 있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조금씩 있어요. 활대 링크는 조금 애매하고 디스크 변형은 딱히 안 느껴지고 오일팬도 재작업 한번 하셨고 프론트 케이스도 누유 작업을 진행을 하셨고 벨트 세트 전부 교체하셨고 다들 차 상태가 되게 좋네요. 정비나 이런 채널들 챙겨 보시는 분들 치고 차 상태가 나쁘기가 좀 힘들겠지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많이들 보시는 거고. 서스 한번 봐야겠다. 말짱해 보이고 여기 때가 좀 묻어가지고 혹시 누유가 있나 하고 봤는데 신품 나올 때 조립유가 좀 묻어 있는 거. 이분도 오일 어제 갈고 오셨나 본데. 이거구나. 오일 컨트롤 밸브. 이건 젠쿱 때도 종특이었는데 이쪽 뱅크 오일 컨트롤 밸브 지금 누유가 생겼습니다. OCV는 실만 바꾸시면 될 것 같고 터빈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마력용 터빈이 아니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쥐어 짜서 고마력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니까. 그럴 거면 튜닝을 뭐 하러 하냐. 그거는 이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도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난은 제발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 댓글 보이면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삭제시킬 거예요. 완전 깨끗한데? 오일 주입구 주변에 오일이 없어.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하시는지 딱 대본에 알 수 있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고.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공조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네. 그니까요. 말씀하신 저단 울컥거림이 시내 주행할 때 특히 심한가요? 트래픽 있을 때 이제 신호에서 가다가 서다 반복했을 때 애매하게 섰다 출발할 때인가요? 섰다가 출발할 때인가요? 천천히 이제 슬슬 기어갈 때 차 굴러갈 때? 네네 방금 이런 거요? 아 이거는 구동계 유격이에요. 사륜이잖아요. 네. 이건 이 정도면 사실상 그냥 타셔야 돼요. 드라이브 샤프트도 이만큼 유격이 있을 거고 미션 출력추까지도
유격이 조금은 있을 거고 TC를 거쳐서 앞뒤 바퀴로 구동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디프도 사실상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치거든요. 근데 그 조금 유격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 차가 움직일 때까지 그 유격이 다 맞아 들어가야지 차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악셀을 띄고 엔진 브레이크 상태에서 악셀이 딱 들어가면 이쪽으로 맞물려 있던 게 순간 반대로 다 맞물려져야지 구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리는 충격이 느껴지는 거고, 키로수가 쌓이면은 어떤 차든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수준의 딱 그 정도입니다.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차량 소개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에서 온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EQ900 5.0 차량이고 가져온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애지중지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EQ500 모델이 3.3 터보 모델도 있고 3.8 자연흡기도 있고 5.0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5.0을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볼 때부터 5.0만 사겠다고 이제 일단은 생각을 했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타보고 싶은 모델을 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5.0 선택해서 가장 편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출력일까요? 일단은 출력은 너무 넉넉해서 자기가 다 쓸 수 없을 정도고, 8기통인 만큼 정비를 잘 했을 경우에 가장 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연비도 지금 오늘 오면서 한 10.3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하면 제가 12까지는 뽑아왔습니다. 혹시 세금 같은 부분은 1년에 얼마 정도 내고 계시나요? 1년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감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반기에 한 5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차를 봤는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많고, 저도 이제 차를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관리하면서 타고 있는데, 관리하는 만큼 차도 이제 바로 보답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오버홀 작업을 한번 거치셨다고 하는데 엔진 미동도 없어. 완전 부드럽고 하자 잡을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태. 실리콘 삐져나온 양이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분이 작업을 하셨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쓸데없이 가스켓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도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스 장착이라든지 깔끔하네. 이건 뭐 내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현대차들은 꼭 보면 수입차 판매량 폭등 이후가 기점일 텐데 그 이후로 보면 이런 것들 참 잘 해놨어요. 솔직히 BMW, 벤츠, 아우디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아. 이 보강바만 보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디 강성을 키우려고 이런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하체 부싱. 내가 말하는 하체 부싱의 의미는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하체 부싱의 경도가 애매해요. 단단하지도 그렇다고 소프트하다고 치기에는 너무 소프트하고 미묘한 그 사이 중간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확실히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걸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연륜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인의 연륜이라기보다는 그 메이커가 가져온 역사와 전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정속주행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사실 현대차의 플래그십을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것이 S클래스건 A8이건 7시리즈건. 다만 그 조건을 조금이라도 넘어서기 시작하면 현대차의 플래그십은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이나 아니면 탑승자가 느끼는 체감이나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건 우리는 일반 도로에서 타는 편안한 승용차를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성비로 이 차들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우리 갖고 있는 저 7시리즈들도 중고값이 1,500에서 2,0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비슷한 혹은 그거 반절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 차들을 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오히려 대중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만족감이 높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다. 그럼 난 지금 현대를 깐 걸까 안 깐 걸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 전세대 에쿠스 되게 좋아했었거든. 실제로 운전해보면 운동 성능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현대차 매니아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현대차 최고의 명작, 그 BH 제네시스. VI 에쿠스랑 BH 제네시스랑 같은 혈통이에요. 바디 사이즈만 다르고 하체가 거의 다 똑같은 정도로 바디 사이즈만 다르고 같은 혈통인데, 사실 EQ 같은 경우도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VI 때 플랫폼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어요. 실제로 사고 수리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현대에서는 다 바뀌었다 그러는데 만져보면 차 다 똑같대. 예의상 언더커버를 벗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내 눈에 보이기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의미가 없어. 완전 건조해. 여기 있는 오일 자국은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지금 여기 안에 손 넣고 만져도 먼지밖에 안 묻어. 아무것도 없어. 저기 찢어진 단면 보입니까? 대놓고 찢어져 있어. 보여요. 어퍼함은 네가닥 전부 교체가 필요해 보이고, 브레이크 패드는 굿, 디스크도 굿. 아유, 로어함은 볼 필요가 없겠는데? 너무 깨끗한데? 지난달에 교체하신 것 같아, 상태가. 와, 진짜 현대차 하체 기가 막혀. 최고 같아. 완전 짱짱해. 완전 짱짱해. 미동도 없는데. 이상 없어, 이상 없어. 누유 비슷한 것도 없고, 연탄은 조금 갈라짐이 보여요. 이 정도면 교체를 고려해도 될 상태. 전방은 굉장히 양호하네. 미션 미미는 보기만 해도 엄청 말랑말랑하다.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아마 교체를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산소 센서도 새 거야. 네, 볼 게 없습니다. 아니 오시는 분마다 차량 상태가 왜 이렇게 다 좋아요? 320D 그분 말고는 거의 진짜 왜 오시는 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엔진 쪽은 손을 싹 받고 하체를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셨는데, 하체도 볼 게 없어요 지금. 덮을게요. 이거 덮어도 돼. 먼지 때만 좀 쌓였지. 그 신차인데, 신차. 습기 싹 빼고 실링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실리콘만 잘 발라줘도 웬만하면 잡힐 거예요. 막광택 한 적 있으시죠? 막광택 흔적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도 오로라가 하나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이거 볼 줄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속칭 오로라라고 하는 기계 자국. 실내 조명에서는 잘 안 보여요.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